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형 두 번째 숫자형이어서 문자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자열, 앞에 썼던 거에 이어서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포매팅은 왼쪽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떠한 문자열을 따옴표 상에 집어넣고 중간에 지금 비워놨어요. %d, %f, %s, %d, %s 두 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을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문자 숫자나 문자나 실수를 집어넣을 때 쓰는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알파벳이 다르죠. 얘는 D, 얘는 F, 얘는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정수를 집어넣을 때는 D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그 뒤에 3.141592 파이 값이죠. 파이 값을 넣고 싶을 때는 %F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집어넣을 때는 %S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개를 쓸 때는 순서대로 %d는 3, 그리고 %s는 문자열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값을 앞에 문자에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얘는 빠르게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프린트 문 안에 얘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I eat 똑같이 하겠습니다. %d apples 이렇게 난 몇 개의 사과를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3 이런 식으로 따옴표 바깥쪽에 같은 %를 이용해서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I eat 3 apples 3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만약에 애플이라는 변수에다가 3개 원래는 3개를 먹으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애플 이런 식으로 변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면 I eat 3 apples 그런데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사과가 3개가 아니라 바뀌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5개. 이 변수만 하나만 바꿔주면 이 아래에 사용했던 이 값들을 자동으로 다 바꿔줄 수가 있겠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5개가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그래서 이 %d, %f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포매팅을 하는데요. 이거는 방법만 이런 게 있었구나 방법만 알아주시면 되고 다음에 나오는 고급 문자열 포매팅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예를 보시면 얘는 % 기호가 아니라 그냥 중괄호 안에 0, 1, 뭐 여러 개가 들어갈 경우에는 0, 1, 2, 3 순서대로 값을 쓰고 따옴표 뒤에 점 포맷이라는 문자 함수 다음에 이제 숫자를 써줍니다. 숫자나 문자열을 써주게 됩니다. 이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급 문자열 포매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애플 똑같이 애플을 뭐 10개 이렇게 하고 파이라는 값을 3.141592 뭐 이런 식으로 주시고 네, 이렇게만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열 포매팅 사용하실 때 프린트 다음표 안에 I eat 괄호 하나 들어갈 때는 0 apples 이런 식으로 점 포맷 제 애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두 번째는
파이 is 0. 그래서 포맷 파이. 네, 이렇게 해주면 뒤에 있는 애플의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파이 값도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위에 있었던 이 변수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I eat 10 apples, pie is 3.14, 1592 이렇게 뒤에 있는 포맷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 왼쪽 밑에 있는 2개, 3개, 4개도 포매팅을 해서 같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에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가로 0번 첫 번째 임이고 나는 그 다음에 1번이 되겠죠. 몇 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맷 첫 번째 이름 본인의 이름은 그럼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본인의 나이 이렇게 숫자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커져가지고 좀 줄여서 볼까요? 한 줄에 표현하기가 좀 많네요. 네, 프린트 나의 이름은 0 그리고 나의 이름은 1. 그러면 차례대로 앞에 있는 게 0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뒤에 있는 값이 1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력을 역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나의 이름은 이승철이고 나는 35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네, 만약에 이 1번과 0번의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앞에 있는 이름 값이 0번에 들어가고 나이가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거꾸로 됐죠? 결과가. 그래서 이 숫자도 잘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포매팅은 뭐 생각보다 좀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매팅 그리고 고급 문자열 포매팅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하고 있는데 속도랑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피드백을 댓글이라든지 메일이나 이런 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문법도 그렇고 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를 해도 문법적인 면이 좀 어렵습니다. 한글도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 문법들을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진짜 문제 해결에서 이러한 문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법이 있지만 조금 필수적이고 자주 사용되고 많이 쓰는 문법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실습 같이 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PPT 마지막에 해볼 예제들을 몇 가지 추가를 해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들 한번 직접 집에서 스스로 해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가 꽤 많죠. 설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문자열에서 사용되는 것은 보통 리스트에도 보통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는 첫 번째 문자 개수, 문자열 안에 개수가 몇 개가 있냐, 그리고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문자열을 중간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 소문자로 바꾸는 함수도 존재를 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문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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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D라는 문자열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함수. 개수는 우리가 영어로 카운트 많이 하죠. 카운트 함수를 쓰면 됩니다. a의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a. count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b, b라는 문자의 개수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a.count에 b를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장을 하고 a.count b라고 했을 때 이건 지금 프린트가 빠졌죠. 프린트 안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네. 카운트를 해서 그 숫자를 프린트를 해줘야 출력을 해야겠죠. 저장하고 출력하면 3. 네, 3개가 있다. b가 3개가 있다. 라는 것이 출력이 잘 됐고요. 그게 카운트입니다. find랑 index는 비슷한데요. find 해보겠습니다. b를 찾아라. b를 찾는데 이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출력했을 때 2가 나옵니다. find는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요. 2라는 게 인덱싱 할 때 보시죠. 0, 1, 2. b가 첫 번째 나오는 그 주소, 인덱스를,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b는 인덱스 2번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라는 게 find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join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하면은 엄청 쉽게 할 수 있겠죠. join이라고 하는 것은 join. 네. join에서 A, B, C, D. join은 뭔가 결합하고 합치다. 같이 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join. 그래서 join A, B, C, D를 A에다가 합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상하게 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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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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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D.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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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D. C,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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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D, D. 네. 어떤 식으로 들어갔을까요? join이. A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B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잠시만요. AA, BB, AAA, BBB, CCD. B, A, B, CD가 조인이 되는데요. CD, A. 여기 A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이 이거였죠. AA, BBB, CCD. 네, 이게 기본이고요. 그 앞에 나누어서 A, B, C, D가 나눠서 들어갑니다. 조인이라는 게요. 참 어렵죠. 맨 앞에 A가 들어갔어요. 조인에 있는 A가 이 앞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A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B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A 값이 또 나오게 되고 C 그리고 원래 A 값이 나오게 되고 D 이런 식으로 A, B, C, D 사이에 이 A 값들이 하나씩 들어와 있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조인이고요. 조인은 상당히 어렵네요. 저도 오랜만에 조인 함수를 써봐서 결과가 참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몰랐네요. 그러면 다시 조인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A, B 사이에 얘가 들어갔고 B, C 사이에 얘가 들어가고 C, D 사이에 얘가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문자로 바꾸는 upper 함수가 있습니다. upper. 네. 그러면 소문자였던 AA, BBB, CCD가 출력을 하면 대문자 AA, BBB, CCD가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바꾸는 것은 lower. 지금 소문자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lower 함수를 쓰면 소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문자에 관련 함수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이제 문자에 관련 함수 추가해서 나오는데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공백 지우는 lstrip이라는
게 있고요. 레프트 스트립이죠. 레프트 스트립의 약자고요. 오른쪽은 R 스트립입니다. 라이트 스트립. 그리고 양쪽을 한꺼번에 지울 때는 그냥 스트립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하나씩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띄우기 스페이스바로 이제 공백을 주시고요. 그리고 ABC만 하고 뒤에도 공백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Lstrip이라고 해서 괄호 이렇게 써주시면 왼쪽 공백이 제거되게 나오겠죠. 그래서 출력하면 그냥 ABC. 뒤에 공백은 지금 표시가 안 되네요. 뒤에 공백이 안 되니까. 원래는 지금 L 스트립만 했기 때문에 공백이 지금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R 스트립을 한번 해볼까요? R 스트립을 하면 네, 앞에 공백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뒤에 공백만 사라지게 됩니다. 뒤에 공백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그냥 스트립을 해보면 그냥 스트립 함수는 앞에 뒤에 공백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립이라는 함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스트립이라는 함수는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에서 뭐 데이터가 표로 쫙 나오게 될 건데요. 거기서 쓸데없이 우리가 설문조사나 자료를 수집해 보면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일치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떤 것은 공백이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공백을 제거해주는 이 스트립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꼭 스트립 함수, 공백을 제거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문자열을 바꾸는 건데요. replace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hello class, 안녕 클래스라는 것을 주시고요. 그러면 얘는 a.replace, 네, 대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hello라는 글자를 by로 바꿔보는 거죠. 안녕 수업, 강의 안녕에서 잘가 강의로 바꿔봅시다. 네, 재생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hello, 원래는 A가 hello였는데, by 클래스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by 클래스로 오늘의 수업을 끝내면 좋겠지만,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열 나누기라는 건데요. 지금 A가 hello 클래스라는 문자열인데, 뒤에 공백을 하나로 공백을 기준으로 두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a.split, split이 이제 나누는 거죠. 구분, 나누는 거죠. 그냥 split, 공백으로 기준이 되어 있을 때는 그냥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a.split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hello와 클래스가 나누어서 지금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hello 클래스, 스플릿이라는 게 hello와 클래스를 나눠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한 기호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보통 전화번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그런데 010은 보통 요새 다 똑같은 걸 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네 자리와 세 번째 네 자리를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때는 이 지금 빼기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빼기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빼기라는 기호로 구분을 해라 라고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빼기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3개로 분류가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010 따로, 8556 따로, 8602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릿이라는 아까 스트립도 그랬지만 스플릿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플릿 함수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트입니다. 네, 오늘 리스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트는 아까 스플릿에서 결과물을 보셨듯이 요소랑 요소가 이제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것을 리스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선언을 할 때는 보통 변수명에 대괄호로 이렇게 나눠서 이 안에 요소를 콤마로 기준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리스트고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빈 리스트 A처럼 아무것도 넣지 않은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B는 왼쪽 거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1, 2, 3이 숫자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C처럼 hello 그리고 bye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는 보시다시피 숫자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랑 문자열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처럼 리스트 안에 또다시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네, 아까 문자열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스트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ello라는 이 E에서 보겠습니다. E에서 이 hello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E에서 hello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위에 거는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슬라이싱, 인덱싱. 이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첫 번째 0, 2의 0은 1이죠. 그리고 인덱싱 0은 1이에요. 2의 1번은 2입니다. 2의 인덱싱 2번이 이 리스트 전체를 말합니다. 2의 전체 2번이죠. 그리고 2번 중에서 2번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2번 안에서 또 인덱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2의 두 번째 인덱싱의 0번째가 hello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출력을 할 때는 print 2의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에서 0번째 이렇게 리스트 인덱싱이 이렇게 두 개가 쓰여지면 2의 두 번째 리스트 이것 중에서 다시 0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hello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리스트에 인덱싱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인덱싱이 상당히 중요하다.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빼기 1, 마이너스 1, 맨 뒤에 거니까요. 가장 뒤의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죠. 똑같이 hello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덱싱은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잘한다. 리스트 인덱싱을 다 이해했다 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또 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도 잘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로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트도 더하기 그리고 반복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더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A 리스트는 1, 2, 3, B 리스트에는 4, 5, 6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rint라는 함수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뭐 지금 문법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력해서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a 더하기 b, 네, a와 b 리스트를 더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니까 같은 리스트 안에 하나의 값들이 앞에 a가 먼저 그 다음에 b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복하는 거는 a 곱하기 2 어떻게 될까요? a 리스트를 2번 곱해라. 어떻게 될까요? 네, a 곱하기 2를 하면 결과가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2번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합니다. a 곱하기 b, a와 b의 리스트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한번 실행해 보면 알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에러가 뜹니다. a와 리스트를 더하고 리스트에다가 정수를 곱하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하니까 type error라는 게 뜨네요. 보시면 can't multiply, 곱할 수 없다. 네, 리스트와 리스트 간에 곱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리스트와 리스트를 바로 곱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파워포인트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코드 보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리스트의 수정과 변경입니다. A에다가 1, 2, 4, 여기 만약에 1, 2, 3이 들어가야 되는데 타이핑 실수로 1, 5, 3이라는 값이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A의 첫 번째죠. A의 첫 번째 인덱싱을 2로 바꿔라. 그리고 print a를 해보면 첫 번째 값 5죠. 5에 있는 값을 잘못 들어갔으니까 2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53에서 123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리스트 수정 변경, 네, 이 값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변경 삭제하는 겁니다. 자, a가 1, 2, 3, 4, 5라는 값이 있을 때 지우는 건데요. 이거는 뭐 빈 리스트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삭제를 하는 건데요. A의 1에서 세 번째까지, 그러면 2와 3이 없어지는 거겠죠. 한번 해볼까요? A 슬라이싱을 잘 이해하셨으면 이게 어디까지 의미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프린트를 해보면, 프린트를 하면 1, 4, 5, 그러니까 2, 3 슬라이싱한 부분이 이 빈 리스트를 쓰면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아니라 del이라는 함수, delete의 약자겠죠. del, 삭제하는 del 함수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del a의 세 번째는 4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하면 print a 했을 때 4가 사라진 1, 2, 3, 5 라는 리스트의 값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a의 값을 집어넣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합니다. 집어넣는 건 아직 안 했나요? 집어넣는 거는 다음에 나올 것 같아요. 네, 리스트에 요소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del까지 삭제하는 함수까지 했고요. 자,
상당히 많이 쓰는 함수예요. append라는 함수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요소를 추가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써요. append라는 함수는 맨 마지막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을 때 사용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에 있는데 a append에 그 다음 6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print a를 꼭 출력을 해야 되겠죠. 6을 append는 추가한다 라는 겁니다. 추가하면 1, 2, 3, 4, 5, 6이 됩니다. a가. 그러면 6도 넣고 싶고 7도 넣고 싶고 8까지 넣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6, 7, 8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넣으면 3개가 들어갈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좀 다른 값이 나오죠. 1, 2, 3, 4, 5 그리고 6, 7, 8이 여기에 리스트를 넣었기 때문에 리스트의 형태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다르죠. 6, 7, 8 바로 들어가. 그러면 6, 7, 8을 3개 다 넣고 싶다. 6, 7, 8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6, 7, 8이라는 3개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append 말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될까요? 네, 이것도 역시 마지막에 예제 문제로 제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셔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스트 정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알고리즘 할 때 키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 말씀드렸죠. 얘는 뭐 다른 정렬 알고리즘을 쓸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 안에 있으면 sort라는 함수만 쓰시면 자동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한번 아까 문제와 비슷하게 키를 한번 넣어 볼까요? 180, 아이고, 165, 178, 194, 142, 뭐 168, 155,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키가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바로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sort 해서 정렬 sort 해서 한 결과를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정렬하는 거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sort.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실행? 왜 none이 뜰까요? a.sort sort가 바로 프린트 문안에서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none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는데요. a sort를 먼저 한 다음에 a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으로 리버스라는 것은 뭐 큰 순서대로 다시 배치하고 싶을 때는 sort를 한 다음에 a reverse를 하면 네, 이거는 작은 순서대로 정렬을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바꿔라, 큰 순서대로 바꿔라 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print a를 하게 되면 역시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리스트의 인덱스 확인하는 거는 아까 인덱스 확인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꾼 다음에 a.index 여기에는 142가 제일 작죠. 142라는 값이 인덱스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이고, 출력. 지금 다시 얘를 프린트 안에 넣어 볼게요.
네, 출력하게 되면 140이라는 값이 여기 있죠. 여기 정렬된 거에서 인덱스 0, 1, 2, 3, 4, 5, 6 여섯 번째 인덱스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142까지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의 요소 삽입하는 것은 insert입니다. 0에 이제 0이라는 인덱스에 4라는 값을 넣어라라는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큰 순서대로 리버스 하기 전에 해보겠습니다. 소트를 하면 작은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142가 맨 처음에 오겠죠. 여기다가 A에 insert라고 해서 넣겠습니다. 142보다 작은 애를 한번 넣어볼게요. 130이라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print A를 해야 되겠죠. 130이 제일 작은 키니까요. 맨 앞에 정리를 하면 insert라는 값은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요소가 삽입이 됩니다. 맨 앞에 130이라는 값이 추가가 되는 함수. 리스트 관련해서 함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한 번씩 해보시고 이런 것이 있고 정말 이게 나중에 사용이 될 거예요.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함수들인데요. 리스트에서 그러면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A의 remove라는 함수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insert 했죠? insert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한 거에서 remove 네, remove에서 194라는 값은 너무 크다. 이런 학생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 194를 삭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print-a 해보면 실행해보면 194라는 학생이 remove 함수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요소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씩 끝에서부터 하나씩 팝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194를 뺐죠. 그래서 180이 맨 끝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a.pop 네, a에서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180 네, 194가 지금 제거가 됐고 180이 가장 끝에 있어요. 그럼 끝에 있는 값부터 하나씩 팝할 때마다 하나씩 끄집어내집니다. 맨 끝에 있는 것부터 그게 팝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ount는 아까 해서 아실 거예요. 몇 개가 있는지를 세는 함수가 count입니다. A에 여기는 1이라는 요소가 몇 개가 있냐. 그래서 뭐 180이라는 요소가 몇 개가 있냐 라고 하면 그 요소의 개수를 세는 거고요. 네, 리스트 확장은 A의 extend 4, 5를 확장시키는 건데요. 요거는 예제는 뭐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extend는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extend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이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파이썬 설치하고 파이썬 코딩을 도와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기본 문법인 자료형, 뭐 숫자형, 문자열, 그리고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안에 다양한 함수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함수들 차근차근히 코딩을 좀 해보면서 죄송합니다.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파이썬에 대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까지는 계속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해 볼 것 같습니다. 네, 2주차도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